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쌤입니다. 벌써 2023년이 열흘도 남지 않았어요.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연말맞이 TMI를 하나 하자면 제가 인생 첫 네일샵을 다녀왔습니다. 왕! 이게 보면 진짜 손톱이 짧거든요. 제가 악기를 전공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습관 자체가 손톱을 원래 잘 못 기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네일샵에 다녀오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블링블링한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갔는데 디자인도 예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다음에는, 오늘은 이렇게 파츠 같은 거를 이번에는 안 붙였는데 다음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리본이나 산리오 같은 저의 좀 개인적인 취향을 담은 그런 디자인들로 한번 더 해볼 계획입니다. 저의 TMI로 영상을 이렇게 시작해봤는데요. 이 TMI를 사실 왜 얘기했냐면 연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야기를 이제 꺼냈어요. 사실 이제 연말 하면 이제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새해 계획을 세우시다 보니까 학교 음악 강사랑 관련된 이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컨텐츠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댓글에도 이제 학교 강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다 모아서 Q&A 형식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바로 출발! 제가 개인적으로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첫날, 첫 수업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강사로 가서 아이들과 첫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날에는 밝은 옷을 입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조금 신경 써서 하고 가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첫날 이후에는 점점점 이제 뭐가 하나씩 좀 사라지고 막 조금 이렇게 상태가 첫날에 비해서는 메이크업도 좀 완성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첫날만큼은, 첫 시간만큼은 상당히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가게 됩니다. 이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러 가기 전에도 이제 첫 수업이 있는 날이다, 뭐 레슨을 처음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하는 날이 있다면 그럴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옷도 밝은 색으로 입고 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것도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 저는 스킨십에 되게 허용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스킨십을 최대한 좀 이렇게 가능한 선에서 많이 아이들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악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학년 아이들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안기거나,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서 이렇게 머리라도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만져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완전 허용적으로 또 이렇게 확실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손을 잡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기 연습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쉬는 시간 이럴 때에도 아이들이 스킨십으로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거를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에는 저희가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악기 연습할 때도 손도 못 마주치고, 그리고 뭐 평상시 쉬는 시간에도 그냥 각자 자리에 앉아있고 뭐 떨어져서 거리두기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아이들과는 그렇게 막 친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그런 약간 스킨십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과 친해질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순회 지도를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의 뭐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잘하고 있다는 의미로, 좀 친해졌을 때 잘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볼을 이렇게 통통 이렇게 두들겨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더 뿌듯해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스킨십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그렇게 순회 지도를 하다 보면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도 있겠죠. 그런 아이에게는 그냥 말로만 칭찬을 해주게 되고요. 이런 스킨십으로 조금 더 그러한 애정 표현이 가능하다 할 때는 스킨십도 조금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과 관련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연습에 미참여를 하거나 수업 시간에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일단 흥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악기가 어려운 건지 그러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는 편이 좋고요. 만약에 할 의지가 있는데 어려워서 못하는 친구다 하면 그 친구들에게는 한마디, 뭐 아니면 한 줄 정도만 먼저 혼자서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악기 수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동시에 이제 연주를 해도 좋지만 각각 연습을 하면서 개인의 그 편차를 조금 맞춰갈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별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별로 내가 하고 싶은 곡을 구상을 해서 친구들 앞에서 연주를 한다라고 이제 어느 날짜에 할 건지 미리 아이들에게 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공지를 할 때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자면, 할 수 있는 만큼만 연주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악기 수업할 때 평가를 이루어야 돼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실제로 친구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그 곡을 외우기까지 노력을 해서 그 과정을 조금 중요하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서 그 발표를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발표 안 하고 그냥 한 곡을 더 배우고 넘어가도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 굳이 그러한 시간을 만드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저는 그러한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곡을 무조건 다 외워서 연습을 해서 그거를 올려야지만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연주회니까 하고 싶은 곡이 있으면 하고 싶은 곡 해도 되고, 물론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곡도 다 허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곡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케이팝의 어느 부분 딱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일명 사비라고 하잖아요. 뭐 여기 사비 정도까지만 하고 싶어요 하면 그 부분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친구와 악보를 좀 나눠서 저는 첫 번째 페이지를 할 거고요, 친구는 두 번째 페이지를 할 거예요 하는 식으로 악보 구성을 해오는 것도 다 허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연습을 할 때 참여를 안 하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안 하는 학생이 있을 때는 소통을 충분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약간은 강압적으로 이 발표는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야 하는 거를 어떻게 구상을 할지는 너의 자유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웬만큼 아이들 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길면 계속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악기 차시가 뭐 10시간 정도로 짧은 경우에는 아이가 좀 훈련이 될 것 같은데 수업이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차시에는 아이들에게 이제 반별로 꼬마 선생님을 정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저와 만나는 시간은 10번이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시간 동안 꼬마 선생님을 정해주면, 그 꼬마 선생님이 한 3달 동안 계속해서 그 학생을 이제 관리하고 연습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 분위기가 이 악기를 이번에 꼭 한 곡을 완성을 해야 돼. 우리 반은 하나니까 너도 같이 연습해보자 하면서 반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꼬마 선생님 제도는 어떤 악기든 다 이제 적용이 가능하니까 꼭 실천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3번째는요, 수업 자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업 자료를 어디서 찾으면 좋은지,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참고하는지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 관련된 서적은 다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내용이라도 그 내용은 그 책에서 쓸만하다 하면 바로 발췌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쳐야 되는 과목이 칼림바다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칼림바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과 관련된 아이들이 연주한 영상이나 그리고 연주가 가능한 악보, 그리고 이런 목록들이 쭈루룩 뜨거든요. 거기서 재미있어 보이는 곡들만 최대한 뽑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자료는 최대한 아이들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많이 좀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영상 내에서도 좀 재미있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그때그때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수업 자료로 저는 PPT,
동영상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이제 가끔 판서를 해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K-팝을 적어서 좀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이브의 노래가 가장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아이브 노래 중에서 한 부분을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부분만 따로 적어서 이제 아이들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연습할 곡을 다 끝냈다. 근데 한 5분 정도가 남았다 하면 그때 우리가 같이 했었던 그 K-팝 곡 외워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우리가 같이 봤었던 그 곡 친구들이랑 같이 좀 빠르게 연주하는 거 연습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음악 강사와 관련된 내용 3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저는 교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직 이렇게 육아를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다른 전문인들에 비해서 얕을 수 있지만 정말 여러 아이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무엇을 좋아할까 면밀히 이렇게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처럼 아직 나는 아이를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애들이라면 조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반응이 좋은지를 살펴보신다면 분명 인기 있고 재미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찾는 그런 선생님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에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2023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또 봐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24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연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2024년에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항상 많은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